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논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년 만에 발동된 지난 비상계엄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력 동원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소신에 따라 언론 보도를 보자마자 국회로 달려와서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뼈를 깎는 수준의 개혁과 인적 쇄신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민주당식의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정 중단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과 국익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되면 사실상 정부 기능은요, 현상 유지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를 또 국가의 기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서둘러서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내심은 내년에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 재판의 확정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번 비상계엄이 있기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히 6개월 안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탄핵을 준비했었다는 뜻이고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탄핵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들께 비민주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1급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사법 방탄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법까지 새로 만들어서 처벌 규정을 막 없애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저도 봤는데요.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그 외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정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쟁 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에 북한 군인까지 보내는 마당에 민주당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노총 간부가 얼마 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버젓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도 막 하고 그 결과를 또 관련된 내용들을 또 북한에 보고하기도 해서 1심이긴 하지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민노총이 또 탄핵 집회를 주도한다고 나섰는데 저는 이렇게 연결되는 민주당의 안보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란죄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저의 법률적 견해는 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나 법률가들은 내란죄 성립에는 신중하자는 입장도 많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들고 나온 것은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로 수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상설특검을 얘기하면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나 다름없는데 공정한 수사가 될 리 없습니다. 내란죄는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뭔가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정부가 생기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그 외에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무너뜨린다는 뜻이죠.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아예 그냥 마비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민주당은 원천무효인 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니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좀 논리 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은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는데요.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무회의는 열렸는데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국무회의 심의는 표결을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심의는 논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절차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하면 즉시 국회에 통지해야 하는데 이걸 위반했으니 계엄이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또 무효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내란죄의 판단 요소로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많이 약합니다. 예전에는 SNS나 방송 같은 게 좀 덜 발달해 있어서요. 계엄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통지 절차를 둔 것이거든요. 근데 언론 담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따라서 사실상 통지 절차가 이행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 언론 담화를 보고 국회로 바로 왔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국회의 통지 절차가 없어서 내란이다. 이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방송을 보고 알게 됐고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통지 절차는 내란죄에 있어서는 적어도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요. 국회의 기능, 특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결의 기능, 표결 기능이 마비되었느냐, 마비될 수준이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개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이 출입 통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과정에서 못 들어온 분들도 있어서 나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은 주장대로 제가 존중하고요. 다만 단시간 내에 국회의원 190명이 실질적으로 모였고 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이 일부 지장을 받거나 훼손되는 것이 내란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권능 행사가 아예 불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다 보니까 이 국회의 기능이 단시간 내에 제대로 돌아갔다는 것은 내란죄 성립을 방해하는 중대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150명만 모여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가능하거든요. 제적 과반수이기 때문에. 근데 190명이 모였고 현재는 또 국회의사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모여도 되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회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전에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신군부의 행위에 적용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비상계엄은 저도 위헌 위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형식만 놓고 봤을 때는 대통령의 헌법상 비상계엄권 발동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조치이더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보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 제적과반수 결의를 통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적 잔치를 미리 마련해 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으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먼저 발동되는 것이지, 계엄이 잘못되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는 좀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판례상으로 사실상 계엄의 효력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 기능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국회 의결 직후 군은 철수했고 대통령도 해제 요구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저는 아직 사실관계가 다 나온 것이 아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내란죄 성립 논리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 비약이 다 허용된다면요, 이재명 대표도 대북 송금에 관여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서로 대비되는 범죄인데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긴 하지만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줬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방북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에 대한 대가로 800만 불을 준 것인데 북한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했다는 주장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0만 불이 북핵 미사일에 쓰였다 그러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것이지 뭐 다르게 해석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외환죄를 적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성립 요건이 법률상으로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법리에 따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늘 균형을 중시하는데요, 이번 계엄 조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잘못은 명백하고 당연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사건에 가려져서, 이번 사태에 가려져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늦어지거나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 전에 조기 대선을 무조건 치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각각 별도로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민주당식의 일방통행적인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연되지 않고 법대로 2심을 3개월 안에 신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호의 이슈 해설.